LOL 마스터즈 2014 결승전 특집 생방송. SKT T1, 삼성 갤럭시 양팀 감독이 게임 플러스에서 만났다. 감독 초대석부터 오늘 무대를 위해 촬영만 20시간. 결승전 타이틀 촬영 현장. LOL 전문가 조합 5인방이 예측하는 결승전 전력 분석. 그리고 마스터즈 속 특별한 인물들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그동안의 마스터즈를 돌아보고 결승전을 맞이한다. LOL 마스터즈 2014 결승전 특집 생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LOL 마스터즈 2014 결승전 현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희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장 4개월 동안 달려온 롤 마스터즈 SKT T1과 삼성 갤럭시 양 팀의 이제 결승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 생생한 현장에서 저희 게임 플러스도 함께 즐기고 또 느끼고 여러분들께 조금 더 빠르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생방송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결승전을 보러 오기 위해서 관객분들이 입장하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에 결승전 무대 위에서 펼쳐질 화려한 오프닝을 위해서 우리 선수들이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게임 플러스도 그 결승전 촬영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내노라 하는 프로게임단들을 모두 꺾고 결승에 올라선 SKT T1과 삼성 갤럭시. 결승 현장에서 공개될 타이틀 촬영을 위해 두 팀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SK를 이제 막 쳐부시러 간다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껄렁껄렁하게 촬영하고 있어요. 챔피언의 자리에 도전하는 삼성 갤럭시와 정상의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SK텔레콤. 숨막히는 긴장감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 이번 타이틀 촬영의 핵심. 촬영장에서 만난 양팀 선수들, 경쟁팀이지만 화기애애하게 피자도 나눠 먹고 게임도 즐기고 수다도 떠는 모습.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었으니 연인처럼 다정한 포즈를 마구마구 남발 중. 페이스북에 다 올려야겠다. 원래 이렇게 다정해요? 네, 아니요. 사진 찍을 때만. 네, 촬영 있을 때만. 내볼. 계속되는 쉬는 시간. 또 하나의 가족처럼 옹기종기 모여 앉은 삼성 선수들. 삼삼오 재미있게 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노는 것도 잠시. 걷고 또 걷고 계속해서 걷는다. 완전 지친다 지쳐. 아침 일찍부터 계속되는 촬영에 여기서 자고 저기서 자고 축축 처지는 삼성 선수들. 아, 왜 뭐해요? 하지 마요. 힘들어요? 네, 찍지 마요. 한 30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빨리 끝내주지. 하지만 오후부터 촬영에 들어간 SKT 선수들은 아직도 기운이 쌩쌩. 힘 넘치는 SKT 선수들이 쉬는 시간 열의를 다한 이 게임은 깔끔하게 합시다. 잠깐만. 바로 신발 던지기. 이거 봐요. 멍들었어요. 신발 던지기를 끝내고 다시 하나둘씩 모여드는 SKT 선수들. 이리저리 움직이며 무언가 열중하는 모습인데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 SKT. 아까 만들려던 게 이거였어요? 네, SKT요. 삼성은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다 안 되잖아요. 역시 SKT.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간 진지모두 두 팀. 먼저 제일 처음 경기장에 나타난 이 선수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역할을 맡은 삼성의 에이콘 선수. 노래맞기 좋아서 말 잘 들으니까. 부끄럽지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에이콘. 하지만 수줍은 그에게도 숨겨진 반전 매력이 있었으니 유니폼 속에 숨겨져 있던 명품 복근 오빠. 아니 지들 일 아니라고 진짜.
아이고 형들에게 등 떠밀린 데프트도 얼떨결에 복근 공개. 둘 중에 누가 더 나아? 몸이요? 그건 비교가 안 되죠. 저 초등학생. 에이콘 선수 역시 오늘의 주인공다운 모습이에요. 반면 정규 시즌 1위의 위풍당당함을 자랑하며 경기장에 나선 챔피언 SKT. 삼성에 천주가 있다면 SKT에는 페이커가 있다. 불굴의 에이스답게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촬영장을 장악하는 페이커. 제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최강의 자리를 지키는 SK텔레콤 T1과 최강의 자리를 노리는 삼성 갤럭시. 우승을 향한 두 팀의 갈망이 타이틀에 잘 녹아들었는지 잠시 후 LOL 마스터즈 2014 결승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네, 선수들의 재미있는 모습부터 멋진 모습까지 정말 잘 봤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저와 늘 함께 해주시는 두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들 롤 마스터즈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결승 날입니다. 네, 그렇네요. 처음으로 시도되는 팀 조합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거 스타원 시절 e스포츠가 굉장히 성장했던 그 시절이었죠. 개인적인 스타리가 또 단체적인 프로리가 열리면서 한 단계 성장한 그런 계기가 됐었어요. 이번에도 롤챔스나 롤 마스터즈가 같이 열리면서 또 다른 e스포츠의 한 단계 성장의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롤챔스와 함께 큰 인기를 누려온 롤 마스터즈인데요. 예, 마스터즈가 성황에 잘 끝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훗날 해외팀과 함께하는 글로벌 리그로서의 성장 가능성도 보여줬고요. 또 프로리그의 출발점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열리는 결승전은 그 포문을 여는 그 좋은 자리인 만큼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잠시 후 기대가 되는데요.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이 현장 속 열기는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봤듯이 선수들이 화기애애하게 촬영을 마치고 그 결과물이 잠시 후 결승전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을 텐데요.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무대보다 멋진 오프닝이 준비되어 있다는데요. 한번 기대해 보시죠. 네.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있었지만 저희는 좀 먼저 봤었죠. 아무래도 좀 여기에 좀 비장한 분위기도 좀 읽을 수 있었어요. 첫 번째 롤 마스터즈 결승, 그걸 잡는 어느 팀이 잡느냐. 더군다나 두 팀이 어떻게 보면 세계 최강의 팀입니다. 이 최강의 팀이 자존심을 건 대결이기 때문에 더욱만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승전을 앞둔 두 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SKT와 그 타이틀을 깨트리고자 하는 삼성 갤럭시 두 팀의 결승전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팀이 우승을 거머쥘지, 그래서 저희 게임 플러스가 LOL계의 전문가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지난 1월부터 시작해 드디어 결승전만 남겨둔 LOL 마스터즈 2014.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키려는 자 SKT T1, 그를 끌어내리려는 자 삼성 갤럭시. 과연 누가 우승컵을 차지하게 될지 5명의 전문가와 함께 예상해 보았다. 롤 마스터즈 결승전 특집입니다. 빠질 수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롤 마스터즈 김동준 해설. 지금 롤 마스터즈 결승. 아니죠, 롤챔스 서머. 롤챔스 강민 해설. 선수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거 다 알고 제가 안 나오면 누가 기자 중에 나오겠습니까? 롤 전담 기자 강성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뭔가 중심을 잡아줘라. 해설계의 조상 김태형 해설. 근데 여기 누가 안 왔는디? 가만 있어. 지금 여기 나올 가능성 있는 사람은 이현우. 에이. 박용우? 단지 여자일 거. 여자분 예쁘고 매력적인 여자분일 것 같아요. 근데 이쁘고 매력적인 여자가 많지가 않은데. 많지가 않아. 오, 드디어 등장하는 한 사람. 일단 뒤태는 아름다워 보이는 거라고. 좀 내려보세요. 얼굴 빨개진 거. 여자의 촉을 무시하지 마라. 민주이까지.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조합. 5인방과 함께 LOL 마스터즈 2014 결승전 전력을 분석해보자. 모든 경기가 그렇듯 첫 세트에서의 기선 제압이 관건인데 과연 롤 마스터즈 결승전의 엔트리는 어떻게 예상될지. 관전 포인트 하나, 양팀의 엔트리 예상. 저는 삼성은 어떤 팀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SK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경기 때 S팀이 나오는 게 더 좋아 보이긴 해요. 결승 무대가 처음이기도 하고
만약에 K가 나왔는데 1경기 때 K가 나왔는데 기선제압에 실패하고 1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S가 우리가 지면 2대 0인데 라는 생각 때문에 두 번째 경기 때 느끼는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삼성 입장에서는 블루를 내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롤챔스 우승했잖아요. 막아서 무찔러야죠 적자면. 그 기세로. 어느 팀에 나와도 그냥 단칼에 베고 들어가야죠. 뭐야? 그 삼성팀은 사실 나하고 생각이 똑같아서. 왜 이래? 아니 여자의 촉을 한번 발휘해봐. 근데 저는 삼성 지금 누가 나올 것 같아?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왠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SKT K가 먼저 나와가지고 기선 제압을 하겠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 천적인 오존이 나와가지고 너는 나올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이렇게 둘이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S가 나오면 걔네들을 블루가 아니. 얘기해. 제 예측은 SKT가 이길 것 같다. 근데 주희가 굉장히 그냥 순전히 이제 촉으로 얘기하는 건데 뭔가 이렇게 여자들끼리 모여도 쟤랑 지금 기싸움 하고 있다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SK는 S, 삼성은 블루가 1세트 경기를 펼치리란 예상이 나온 가운데 이제 눈여겨봐야 할 라인전을 분석해본다. 관건은 한창 물오른 삼성 블루 다대와 세계 최강 페이커의 미드 대결. 과연 이들의 예상은? 관전 포인트 둘, 페이커와 다대. 저는 그래도 페이커가 이번에 한 수 위의 기량을 더 보여주지 않을까. 챔프의 폭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페이커가 한 수 위다라는 느낌 지울 수가 없거든요. 다대도 못하는 챔프는 없겠죠. 근데 안 한 챔프가 분명히 많이 있었고 이 차이는 분명히 고수들 간의 대결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 다대 입장에서는 뭔가 이번 정말 롤 마스터즈에서 팀의 승패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페이커를 내가 1대1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이번에 그런 욕심이 좀 개인적으로 들 것 같거든. 그렇죠. 그게 진짜 다대가 인터뷰 때 그랬잖아요. 세계 최강의 야스오는 접니다. 전 야소입니다. 그리고 페이커 갑자기 야소 배나는 거죠. 그래 네가 잘했지. 밴되지만 않는다면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페이커가 올스타전 가서 야스오를 꺼내들더니 다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줬어요. 그러더니 상대가 시앙이라는 미드라이너가 신드라를 잘해. 자기가 신드라를 다음 게임에 했어. 그러더니 더 잘했어. 페이커가 내가 정말 대단한 건 상대를 자극시키면서 자신의 감정 조절 그리고 상대의 감정 조절까지 자기가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한다는 거예요. 너 이거 했어? 오케이 내가 꺼내볼게. 열받게 하거든요. 사람을 완전히 화나게 해서 감정 조절 못하게 만들거든요. 다대는 뭐랄까 그냥 정말 우직하게 내가 이제 말하는 거 야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캐리하는. 다대 입장에서 보면 감정적으로 어떤 약간 동화되는 부분이 다대가 어쨌든 좀 개인 통상 입에 우승을 했는데. 그러게요. 그리고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다대는 봄의 남자입니다. 역시 봄은 저죠. 다대는 봄의 남자입니다. 작년 봄에 덥지 않냐? 아직 여름 온 거. 봄 같지는 않은데. 아니 여름 느낌? 6월달 여름. 자, 마스터즈 결승까지만 봄으로. 오케이.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관전 포인트를 모두 살펴본 5인방. 이제 잠시 후 펼쳐질 결승전의 승자는 누가 될지. 롤 마스터즈 2014 우승팀 예상. 당장 대회를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감각적인 측면에서의 기세는 치고 올라오는 쪽이 분명히 받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삼성 선수들은 지금 되게 몸쪽으로 좀 지쳐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 선수들 얼굴을 보면 전혀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계속 쉴 때보다 이렇게 그래도 좀 바쁘지만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이게 훨씬 재밌고 좋아요. 롤 마스터즈는 이제 두 팀 모두 나와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블루 오존, 그러니까 삼성이 우승을 예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정규 시즌 우승해서 1위로 올라갔을 때 갖는 메리트라고 해야 되나? 그 올라오는 과정 다 보고 어떤 전술을 쓰는지 어떤 식으로 기용을 하는지 그게 저는 이번에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 같아요. 굳이 예상을 해보자면 SK가 우승을 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누가 이길 것 같냐라는 답을 내리면 제 생각은 저는 삼성이 이길 것 같기는 해요. 오준과 블루는 너무 전력이 비슷해요. 근데 K와 S는 어쨌거나 그 갭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건 S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K를 한 번이라도 잡기만 하면
이번 시즌 우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롤챔스 때 예상 틀리셨잖아요. 이번 시즌에는 낮은 실드를 한번 예상해보고 싶어요. 나지. 근데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다고. 그러게 쉴드 우승을 점치셨더라. 잘못된 점을 이렇게 오래 듣고 싶지 않다고. 그렇다면 가장 큰 변수는 그 전투력 측정이 안 되는 모나코. A팀. S죠. 아, S팀. 네. 철자가 틀렸어. 근데 끊었고. 예전에는 A팀이었어요. 그 S가 어쨌든 전투력 측정이 안 되는 팀이잖아. 네. 그렇죠. 네. 항상 질 것 같은 어떻게 팀한테 될지 모르는 이기고, 팀. 이건 당연히 이기는데 이거 졌어? 이렇게 되는 그- 그런 팀이니까. 그래서 어제 정균이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요즘 S 요즘도 들쭉날쭉하니 물어보니까 예전만큼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을 그렇다는 거네. 예전만큼은 아닌데 예전만큼은 아닌데 여전히 그렇다. 길게 말 안 한다고 경기로 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 그럼 강 기자님은 두 팀 중에 누구랑 더 친해요? 어떤 팀? 그거 야, 누가 여자 아니라고. 5인방의 6회 3패 결승전 예측 분석. 하지만 기존 데이터만 가지고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승부의 세계. 잠시 후 펼쳐질 LOL 마스터즈 2014 파이널. 우승의 영광을 차지할 오직 한 팀은 과연 누가 될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LO에게 내려라 하는 5분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영상을 본 양 팀의 반응은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과 특별히 양 팀의 감독님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T1의 최병훈 감독님과 삼성 갤럭시의 윤상 감독님 모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SK텔레콤 T1 최병훈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갤럭시 팀의 최윤상 감독입니다. 아, 네. 아무래도 생방송이보다 보니까 저도 긴장을 해서 실수를 했는데 우리 감독님들 이렇게 나오셨는데 어떠세요? 우선 저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저희 팀이 우세하다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제 뭐 페이커 선수 같은 경우 굉장히 기량이 좋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뭐 그냥 보시면 아실 테니까 뭐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 팀이 뭐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감이 좋습니다. 아, 네. 윤상 감독님은? 네. 예, 우선 TV 속에서만 보던 게임 플러스 생방송에 이렇게 직접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5분의 전문가분들께서 SK의 승리를 점치셨는데 저희가 그런 예상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이고요. 앞서 보신 영상 봤는데 어떻게 공감 가는 부분이 있으신던가요? 일단 저희 팀이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5명의 전문가분들이 아직 보지 못하셔서 뭐 잘 알지는 못하시겠지만은 좀 약간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경기로 한번 진짜 보여드리면은 진짜 예상을 걱정하지 않고 한 번에 그냥 SK텔레콤 T1이 우승할 걸 찍을 걸 그랬구나라고 말씀하실 것 같네요. 예, 우선 영상을 보면 아시다시피 다대가 야수호고 야수호가 다대잖아요. 네. 아마 오늘 SK에서 다대 선수한테 야수호를 풀어주게 된다면 이번 마스터즈 리그는 저희 삼성 거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e스포츠 팬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나온 엔트리가 굉장히 흥미롭고 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감독님들께서는 이번 엔트리를 좀 예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엔트리를 냈을 때 확실히 지금 나온 엔트리대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엔트리를 냈고요. 엔트리대로만 간다면은 저희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그 삼성 쪽에서 엔트리를 그렇게 내주셨더라고요. 일단 삼성 5존이 3경기 안에 2번 나올 것 같았는데 2번 확실히 나왔고요. 그리고 1경기에 저희가 그래서 S팀을 이제 선발을 했거든요. S팀에서 준비한 게 있는데 오늘 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삼성 엔트리에 결정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첫 경기에 어떤 팀이 나올까를 제일 먼저 고민을 했습니다. 모든 대회를 비춰봤을 때 1세트를 가져간 팀이 우승하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블루 진영에 S팀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해서 저희가 퍼플 진영의 오전팀으로 준비를 시켰던 게 저희가 엔트리 맞아 떨어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1세트를 쉽게 잡아간다면 아마 오늘의 승리도 또 저희에게 쉽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엔트리 역시도 정말 치밀한 작전이 짜여져 있었습니다. 남정석 기자님도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2대2가 됐을 경우 5세트에는 이제 AB 팀 조합이 나오잖아요.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우선 저희가 오늘 경기가 좀 준비를 많이 해서 좀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오긴 왔는데요. 오늘 이 마스터즈 대회잖아요. 그냥 롤챔스가 아니라 마스터즈라서 5경기 마스터 매치를 꼭 저도 한번 보고 싶긴 하거든요. 마스터 매치까지 가게 된다면은 또 저희가 준비한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5세트까지 좀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저희 측 입장에서는 SK K팀이 지난 한 달 넘게 올스타전 이외에 실전 경기를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5세트까지 가게 되는 경우를 만들면 저희들에게 불리할 것 같고요. 그래서 4세트 전에 끝내는 게 오늘의 승부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엔트리부터 뱀픽까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잠시 후의 경기가 정말 더 기대가 되는데요. 또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두 팀 아무래도 SKT 같은 경우는 처음 링 시작부터 1위를 계속 지켜왔어요. 그리고 끝까지 1위를 지키다 보니까 준 플레이오프를 지내오면서 이제 어느 팀이 올라올 걸 갖다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삼성이 올라올 걸 기대를 하셨습니까? 또 예상을 하셨는지요? 일단 삼성이 올라올 거라는 거는 저희가 한 80-90% 정도 예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예상한 만큼 또 기대도 많이 했거든요. 삼성이 좀 올라와 주길 바라기를 좀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삼성한테 최근에 좀 롤챔스에서 진 적도 있고 또 갚을 것도 있고 그리고 마스터즈 대회 결승이라는 건 이제 한 팀 한 팀이 아니라 정말 SK텔레콤 대 삼성 갤럭시의 대결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진짜 최고의 프로게임단이 SK텔레콤 T1이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삼성이 올라오길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반면 삼성 갤럭시 같은 경우 롤챔스 우승에 영광을 안았지만 사실상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짧았었는데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우선 선수들한테 휴식을 너무 못 주어서 휴가를 어느 정도 주어졌고요. 그 후에는 SKT 팀의 경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잘하는 뱀픽보다는 우리가 껄끄러운 그런 픽들만 밴을 하고 우리들이 잘하는 거를 오히려 더 열심히 준비하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결승전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감독님들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각오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결승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SK텔레콤 T1 S팀이 이번 결승전이 첫 결승전이에요. 그래서 결승전에 대한 각오도 남다르고 간절함도 그 어느 때보다 좀 남다른 상태거든요. K팀의 결승을 가는 걸 보고 우승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자극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S팀과 K팀이 같이 굉장히 간절함 때문에 저희가 좀 우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간절함이 저희의 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롤챔스의 그 기세를 이어서 이번 마스터즈 리그 결승전을 임할 생각이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스터즈 리그 전신이었던 클럽 마스터즈에서 우승했었던 걸 바탕으로 이번 마스터즈 리그 초대 챔피언의 삼성 갤럭시 팀이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준비하고 땀 흘렸던 노력의 결실이 꼭 맺어지길 바라면서 우리 오늘 나와주신 최병훈, 최우상 감독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LOL 마스터즈 2014 결승 현장에서 보내드린 게임 플러스 특집 생방송 타이틀 촬영 현장부터 각 팀의 전력 분석까지 많은 것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떨리는 것도 있고요. 좀 잘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시청자들께서 잘 봐주셨으면 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바로 정말 기대했던 마스터즈 결승 현장을 또 취재하게 바로 기자실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은 남 기자님 어떠세요? 두 최 감독님 모시고 아주 경기 전에 듣기 힘든 아주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 아주 뜻깊은 자리였고요. 또 저희 게임 플러스도 새로운 시도를 한 것 같아서 아주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열릴 LOL 마스터즈 2014 결승 무대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 결승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한 많은 스태프분들과 제작진들이 있기에 이 무대가 더욱더 빛이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게임 플러스가 촬영한 저희 LOL 마스터즈 비하인드 스토리 준비해봤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이어지는 G테스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려하고 유쾌하고 긴장과 열정이 가득한 LOL 마스터즈 파이널. 과연 누가 우승컵을 거머쥐게 될지 정말 기대 많이 되는데요. 저희 금요일 생방송으로 6시에 진행되는 게임 플러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는 돌아오는 금요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케이블 종편 중 동시간대 시청률 1위 총 4번 달성. 미국, 캐나다, 중국을 포함한 185개국 동시 생중계. 70명의 선수들이 25일간 보여준 71세트 4,818분의 경기. LOL 마스터즈 2014를 만들기 위해 흘린 땀과 노력. 화려한 기에 가려진 진정한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첫 번째 주인공 LOL 마스터즈 성우. League of Legends Masters 2014 Starting Lineup. LOL 마스터즈의 문을 여는 이 소리. 오직 목소리 하나로 LOL 팬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이슈거리.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유저들을 위해 그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앤드류입니다. 파란 눈의 외국인 성우 앤드류. My job is the most wonderful job. I'm a sungwoo. I'm a sungwoo. LOL 마스터즈를 더빙할 때면 악센트가 강해지고 발음이 과할 정도로 굴려지는데 다시 한번. CJ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I often get the request for movie trailer voice, and they all want movie trailers, which is very, very strong. You know, 힘있게. I don't talk to my family that way. My daughter, I don't say, "Come here, my daughter." Nothing like that. 앤드류가 한국에 온 지도 벌써 11년. 아직은 조금 서툴지만 부드럽게 힘있게. 이젠 제법 한국말도 하는데 조금 천천히. 또박또박. 앞으로 더 다양한 작품으로 볼 수 있겠죠? League of Legends, you're my friend. But I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be interviewed by you.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봬요. Bye bye bye. 두 번째 주인공 무대 뒤에 숨은 영웅. 쭈뼛쭈뼛 어색한 모습으로 걸어 들어와 어쩔 줄 몰라하는 이 남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민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23살이고 죄송합니다. 나 23살이고 싶다.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나타났다 신속하게 해결하고 사라지는 신출귀물한 요 남자. 무대 관련해서 뭐 세트 그리고 무대 꾸미는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온게임넷 용산 e스포츠 스타디움 FD 총괄팀장 이성민. 방송 무대를 준비하고 경기에 필요한 PC와 소품 그리고 관객들의 의자 배열까지 플로어 디렉터, 즉 무대에 필요한 모든 연출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FD의 역할입니다. 덩치만큼 그 믿음직한 같이 일하면서 기분 좋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일꾼입니다, 성민이 형. 6년 동안 그림자처럼 묵묵히 제 일을 해온 이성민 FD. 하지만 그에게도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있었다는데요. 준비를 해놓고 방송 중에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생겼을 때 저희 문제가 아닌데도 저희 탓으로 돌려서 꾸지람을 들을 때가 제일 속상하고. 생방송이기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곳곳에 터지고 그럴 때마다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책임 추궁을 당하는 것 또한 FD들에겐 익숙한 일이라는데 무시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뭔가요? 마지막에 그 스텝 스크롤에 제 이름 나가고 끝나고 나서 뭐 서로 스텝들끼리 고생했다고 그냥 그 한마디 할 때가 찌릿찌릿하고 좀 뿌듯하고.
5명의 팀원과 함께 멋진 무대를 만들어내는 이성민 FD. 앞으로도 쭉 응원할게요. 세 번째 주인공 정소림 캐스터. 결승전을 앞두고 찾은 홍대의 한 카페. e스포츠계의 홍일점으로 롤마스터즈 중계를 맡고 있는 정소림 캐스터를 만났는데요. 올해로 게임캐스터 14년 차예요. 2000년도에 게임캐스터를 시작을 했고요. e스포츠 게임이라면 어떤 종목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중계 가능. 말 그대로 게임 전문 캐스터인 정소림. 하지만 지뢰찾기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카드 게임만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일생일대에 너무 큰 변화였어요. 모든 걸 다 따져봤을 때도 그렇게 뭔가에 푹 빠졌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의 비중이 높은 e스포츠 세계에서 역시 정소림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승승장구. 하지만 언제나 자신감 넘치던 정소림에게도 최근 예기치 못한 슬럼프가 찾아왔는데요. 14년 동안 게임 중계를 하면서 스타크래프트 중계 초창기에 했던 고민들을 14년 만에 다시 하게 된 거예요. 저한테 그 한 달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지옥 같았어요. 롤마스터즈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정소림. 그만큼 높은 기대치에 대한 부담감도 컸는데요. 너무 황당한 게 내 입장에서는 나는 14년을 게임 캐스터를 했는데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첫 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따뜻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린 LOL 팬들의 차가운 시선과 비난들. 원색적인 평가들. 그중에 제일 기분이 좀 하는 거는 여자는 게임 캐스터 하면 안 된다고. 여자는 게임 중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게임 중계의 특성상 목소리가 얇아지는 여성은 캐스터로서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음을 인정했고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더욱 열심히 지난 14년을 달려왔다. 여기 얼마큼까지 솔직해야 되는 거야? 억울하죠. 억울해요, 솔직히. 내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게 다 스포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럴 때. 상처투성이의 정소림.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 찾은 돌파구는 모든 챔피언을 플레이하고 스킬을 외우고 패치에 따른 변화까지 일일이 체크하는 꼼꼼함이었다. 게임 중계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늘 목이 말라요.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하는 그런 아쉬움. e스포츠와 함께 성장해온 정소림 캐스터. 진심을 다하는 그녀를 응원하는 팬들도 많아졌는데요. 오프를 꼭 한번 오고 싶었는데 소리문이 중계하는 LOL 마스터즈를 꼭 오프를 가고 싶었다고 그 친구가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거기서 순간 그래서 이렇게 뒤통수를 탕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방송 시작 전 흘러나오는 음악만으로도 가슴이 뛴다는 정소림 캐스터. 그녀가 바라는 것은 멈추고 싶지 않은데요. 언젠가 멈춰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하나는 좀 해결하고 싶어요. 최대한 팬들이 그래 정소림이라는 캐스터가 있었는데 LOL 중계도 잘했어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중계를 좀 더 하고 싶어요. 진심을 다해 늘 최선을 다하는 정소림 캐스터의 노력과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모여 만들어지는 LOL 마스터즈 2014. 그 마지막 영광의 순간을 함께하세요. (10년) 노하우의 MMORPG 이카루스. 미남 미녀 캐릭터의 빼어난 비주얼은 손색이 없었지만 이건 뭐 타 MMORPG와 비교해 특별히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 게 함정. 하지만 이카루스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었다.
드넓은 하늘에서의 시원한 공중전 펠로우 시스템. 과연 그 모습은 이카루스의 컨텐츠. FELLOW 동료라는 뜻이죠. 그렇죠. Fellow. 많은 분들께서 펠로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컨텐츠 한번 즐겨보고 싶어서 이게 오시는 이미 분들. 모바일 게임에서 너무나 검증이 됐잖아요. 컬렉션 개념에. 컬렉션. 힘들게 모으고 이거 또 섞어. 이거 또 딴 데다 쓰고. 그리고 나가고 타고 다니고. 뭐 근데 이카루스에서는 타고 다니는 거를 또 날 수도 있어요. 또 타고. 내가 필드에 돌아다니는 애를 나의 펫으로 혹은 내가 탈 것으로 이렇게 얻는다는 것은 길들이는 거죠. 길들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MMORPG에서 익숙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게임과 차별화를 조금 느꼈었던 게 길들이는 방법이 그냥 아이템을 사서 던지고 걔는 그냥 내 거가 돼요. 아니면은 내가 상점에서 사서 내 걸로 만들거나가 다였는데 여기에서는 길들이기 스킬을 가지고 있고 천천히 뒤에서 걸어가다가 스페이스바로 뛰어 올라서 거기에서 이제 또 키를 눌러가지고 길들이잖아요. 마치 화면에 표시되는 것 같다 정확하게 눌러줘야죠. 그렇죠. 꼭 리듬 액션 게임 하는 것처럼 타이밍에 맞춰서 진정도 시켰다가 강압도 좀 시켰다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단 내 걸로 되었다라는 게 딱 뜨면 거기에서 오는 성취감도 굉장히 큰데 이 성취감들이 모여서 컬렉션으로 딱 보여지면 진짜 막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동물들은 무슨 죄야? 이 펠로우 타고 공중 전투가 그렇게까지 만족스럽진 않은 거. 맞아. 전투는 저도 별로였어요. 비행기 타고 슈팅 게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좀 직업 특성도 좀 살릴 수 있고 좀 더 다양하게 디자인이 돼 있었으면 그걸 기대를 했었는데 이 펠로우를 활용하는 방안 부분에 있어서는 활용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나는 위저드인데 내가 석궁을 써야 돼. 창을 써야 돼. 나도 버서커인데 석궁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원하는 뭐 지팡이라던가 이런 것들 뭐 활이라던가 창이라던가 근데 나는 계속해서 마법을 썼는데 난데없이 석궁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게 또 주가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밸런스 생각 안 하고 재밌게 즐기려고 했는데 밸런스를 또 생각하게 되고 위저드 열심히 만렙 키워놨는데 프리스트 만렙 키워놨는데 나 진짜 들어서 못 해먹겠네. 가디건이래. 가디언으로 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지. 지상에서의 플레이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버스커였는데 근접 공격을 하는 대신에 이제 방어도가 강하다는 그런 또 장단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공중전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근접전만을 해야 된다. 사정거리가 짧다는 페널티는 사라졌어요. 석궁을 쓰니까. 근데 방어도가 높다는 장점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 클래스, 흔히 말하는 위저드나 이제 프리스트 같은 방어도 약한 직업들에 비해서 당연히 얻는 이익이 커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밸런스가 그렇게 썩 좋다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치면은 왜 이건 안 만들었어요? 왜 이건 또 안 만들었어요? 하면서 오히려 불평. 파견 나왔어? 되게 개발자적인 심지어 저렇게 배부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다 반금이야. 반금이야. 자기는 괜찮으니까 진절당하고 싶지 않은 거야. 제가 버서커입니다. 그래. 이 두 분 자기들은 지금 그래. 유리하니까. 버서커 키우세요. 정답! 명확하다. 단단한 버스커, 가디언, 어쌔신, 여리여리한 프리스트 위저드. 안 그래도 힘든 천계열 캐릭터들은 펠로우를 타면 더더욱 힘들어진다는데 게임에서 직접 알아보자. 이 게임이 뭐예요? 이 게임 제목이 뭐예요? 이카루스. 이카루스는 일단 파닥파닥 해가지고 날아가가지고서 공중에서 싸워야지. 그리고 이제 한 명이 이제 날개가 놓아가지고 뚝 떨어져요. 이카루스에 어디에 공중에서 싸우는 원작을 훼손시키지 마요. 그냥 날개가 떨어져가지고서 추락해가지고 죽어야죠. 그리고 말씀 똑바로 하시죠. 이건 파닥파닥이 아니라 제가 타고 있는 뭡니까? 적색 마룡 슈텔은 펄럭펄럭이에요. 이 미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펄럭펄럭. 자, 이제 결투 신청 받아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나요? 4, 3, 2, 1, 경기 시작합니다. 되는 거 아니야? 자, 맞붙었습니다. 공격하고 있고요. 자, 배후를 이동하면서 배후를 잡지 마, 이거. 자, 위에서 아래 찍어 내리는 공격. 자, 지금 고도의 차이가 있죠. 자, PM님이 위쪽에 계시고 우리 개발자님께서 아래쪽에 계시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이렇게 처발릴 수가 있는 거죠, 계속? 자, 이렇게 해서 1대1 승부는 개발자님 승리! 근데 진짜 이거 뭐라고 차이가 할까? 되게 크다.
거야. 지금 이게 근데 서로 같이 맞서고 있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맞서고 있는데 이렇게 데미지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만약에 진짜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면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져야 돼요? 고도가 위쪽에 있는 사람이 현저히 유리해요. 아래쪽에서 위를 바라보는 것보다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현저히 유리한데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스탯창을 열어놨거든요. 네. 그냥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뭐 특별하게 저희가 부과를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키운 캐릭터예요. 그랬을 때 스탯 차이가 이렇게 나고 이거 봐. 물리 잠깐만, 이거- 방어력과 공격력의 차이가 거의 4배 가까이 나요. 진짜 차이가. 장난 아니야. 그럼 우리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지금 어쨌든 1000개월이니까 1000개월을 입으신 PM님이 공중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개발자님이 단단하시니까 지상에서 지상 펠로우드 타고 펠로우를 타지 않고요. 아니 지상 펠로우드 타고 지펠. 공중과 지상의 대결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잠시만요. 그랬다가 내가 지면 나는 뭐가 되냐? 개망신이죠, 개망신. 공중에 떠있는 펠로우가 지상 펠로우보다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에서 브리스트를 잡은 이현수 PM은 공중, 버서커를 잡은 김성애 개발자는 지상에서 펠로우를 타고 전투를 펼쳤는데 과연 누가 유리할지? 자 어쨌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플러스 G테스터 개발자 대 PM 대 개발자 공중과 지상 대결 시작합니다. 자, 일단 두 분이서 지금 거리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서 내 마우스 커서. 그쵸, 시야. 공중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마우스 커서 이거 맞추는 게 그치 예. 어렵지. 위로 쳐다보는 게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위에서 속도적으로 빨리 움직여버리면 가만 있어. HP PM님 HP 이 뭐야 이게 공중전도 승리자, 지상에도 승리자. 제 별명이 미스터 터렛이에요, 터렛. 띠르르르릉, 띠르르르릉, 띠르르르릉.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인가요? 제가 손이 안 되고 계속해서 유저들이 얘기했던 어떤 밸런스 문제가 뭐 컨트롤하고 뭐 이런 걸 굉장히 커버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좀 존재하는 게 아닌가. 솔직히 말해서 이 펠로우는 약간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핵심 컨텐츠로 내밀고는 있지만 이 핵심 컨텐츠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집착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별도의 모드를 즐기는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썩 그렇게 유기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펠로우, 항상 펠로우 탈 때마다 느꼈던 건데 이런 노래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옵니다. 펠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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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로우. 아 부끄러워. 같이 나를 열어 너랑 탈 것을 타고 싶어. 와 부끄러워 죽을 것 같아. 어떡해. 펠로우 시스템 자체는 신선했지만 밸런스가 아쉬워 팍팍 깎인 점수. 그래도 이것 하나만큼은 칭찬할 만하다는데 어떤 콘텐츠일지. 초반에는 의외의 재미가 있어요. 전투. 맞아요. 뭔 소리냐면은 100%구나. 네. 클래스별로 전투 시스템이 굉장히 짜임새끼 잘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처음에 딱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하러 들어갈 때 보면은 버서커 뭐 조작 난이도 쉬움 뭐 어디 뭐 위자드 어려움 이런 식으로 써있잖아. 아니 액션 게임도 아니고 아니 왜 어려움과 뭐 쉬움 뭐 이게 난이도 나눠져 있으라고 했는데 게임에 들어가 보니까 납득을 하겠더라고. 진짜죠. 예. 각 클래스별로 전투 스타일이 다 다르고 그 또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손맛이라고 해야 되는 게 이게 되게 찰져요. 어떤 의미로 보면. 조작하는 맛이 있죠. 그렇죠. 버서커 같은 경우에는 멀리는 저었다가 내려 찍는 스킬이 있으면은 발로 뻥 하고 걷어차는 스킬이 있어요. 이거 갖다 조합을 해가지고서 날아가가지고 내려 찍고 이것도 근데 그냥 하면 안 되고 좀 타이밍 조절 잘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맞추는 맛이 있었거든요. 위자드는 또 어떻던가요? 저는 무엇보다 그 차지 스킬 쓸 때 그때 막 평평평평 날아가는 기 모았다가 평평평평 날아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스팀 게임 같은 느낌. 그치. 그리고 리액션 유효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내가 스킬을 쓸 때 상대방이 넘어진다거나 마법을 맞고 넘어진다거나 이런 것들 밀려나는 것들 그런 거 보면서 또 다른 재미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무빙샷이 일단 되니까. 그렇죠. 아, 모빈이 말씀 잘하셨네요. 고급 MMORPG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상하체 분리 뭐 확실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못하겠다. 해보세요 한번. 뭐 이렇게. 굉장히 분리돼요. 역시 먼저. 게임 쪽에서 나오는
나온 사람 같아요. 이게 상하시 분리가 안 되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멋있게 달리다가도 공격할 때는 딱. 야! 되게 답답한 거거든 이게. 조작감이 그렇고 비주얼적으로 그렇고. 근데 그치. 상하시 분리 뭐 오래전부터 구현되었던 기술이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잘 구현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어쨌든 저희가 컨텐츠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뜨거워요, 더워. 진짜 근데 확실한 건 뭐랄까 전투에 있어서의 조작감이라던가 펠로우 시스템 정말 잘 갖춰놓은 것 같아요. 전투에 있어서는 좋은 평을 받은 이카루스.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들이 몇 가지 존재한다는 사실. 유저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그 모든 것 속속들이 들어보자. 레나의 유저 톡. 저희들처럼 유저분들도 이카루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이 있으셨는데 의견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펠로우가 밸런스 망인 게임을 완전 망으로 만들었네요. 펠로우 유효화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옵션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일반과 캐시 펠로우의 옵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서 게임할 맛이 뚝 떨어지더군요. 돈 쓰면 되잖아. 현질 유도 너무 혼이 보이지 않나요? 억울하면 돈 써라. 이게 억울하면 강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억울하면은 너도 살아예요. 살아. 예. 아니 왜 현금 유도를 하는 게 훤히 보인다고요? 아니 뭐 보일 수도 있지.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자선 봉사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 뭐 자선 사업가요? 저 자원봉사자요? 너무 못되게 얘기했다고. 악플자. 예, 악플. 아 상관없어. 사실 이건 사실이니까. 아니 너무 심해. 뭐 좀 유료 아이템이 나오거나 돈을 벌려 그러면 야 돈떡이 올랐네 돈떡이. 아니야 돈떡이 오른 게 아니고요. 저희도요 밥을 먹고 살고 싶어. 생존하고 싶으니까요. 월급을 받아야 우리도 쌀을 사고 반찬을 사고 물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뭐 말씀하실 수가 있어. 아니 그냥 게임에서 얻은 거랑 캐시를 산 거랑 이게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런데 차이가 심해야 사죠. 차이가 안 나면은 왜 그걸 돈을 주고 사? 안 사야지 근데 그럼. 그러면 밸런스가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게 돈 주고 샀어요. 근데 똑같아 성능이. 그러면 이 사람의 지갑의 밸런스는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돈을 지불했는데. 그러니까 밸런스가 파괴된다는 건 캐시 펠로우가 좋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게임 내에서 얻을 수 있는 무료 펠로우들을 못 만들어 놓은 게 밸런스 파괴지 캐시 펠로우가 좋게 만들어졌다고 밸런스 파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밸런스를 맞추려면 이걸 좋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따라올 수 있는 거를 개발사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캐시가 좋기 때문에 라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는 느낌이에요. 저는. 어쨌든 그거에 대한 수치는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정해요. 되게 세련되지 못했다는 느낌이 약간 정확하신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좀 기존 무료 유저들도 좀 화가 안 날 정도의 그러니까는 되게 그 정도의 밸런스가 좀 맞춰져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약간 좀 극단적으로 드러났다고 해야 될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게 좀 세련되지 못했다는 느낌이에요. 밸런스는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유료화를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여기 또 하나의 대박 사건이 존재한다는데 제목은 액자라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인 거지? 액자라는 PVP. 그렇죠. 액자란에 갔다가 손삭당했어요. 거대 길드가 입구를 막고 죄 없는 사람을 PK하고 과연 죄가 없었을까? 입구막이 펠로우 정말 개싸움이네요. 길드가 무슨 권리로 못하게 막는 건지 공대가 무슨 권리로 못하게 막는 건지 정말 깊은 빡침을 느낍니다. 이 정도가 되면 운영자가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과연 이 게임을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이 뇌리를 스치네요 라고 하시면서 우리 유저분들께서 남겨주셨는데 사실 액자란 자체가 이제 PVP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누군가 점령해서 지나간 사람 순간 삭제시켜요, 순삭시켜요. 이거 자체는 뭐 그게 뭐 크게 이제 고려해야 될 만한 불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개선시켜야 되는 것들은 타겟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건 사실 어떤 그 지형 및 그 밸런스에 대한 어떤 전략성 부재 이것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지 이쪽이 해결된다면은 뭐 사실 해결책은 앞으로 쉽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유저하고 유저 사이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유저가 유저를 내쫓을 수 있는 가능성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면은 거기서 지켜서 그 재미를 보던 사람들도 점점 사람이 없어져요. 그렇죠. 유저가 유저를 배격하는 그런 움직임이 돼요. 공멸하게 되는 거죠. 뭔가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거를 유저한테 너무 그냥 이름시켜 놓는 거는 정말 불안한 해결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저분들은 그래 지금 당장 이거 안 고쳐줘도 돼
이거 개선 안 해줘도 돼. 그러나 적어도 우리와 소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최소한 니들 얘기 듣고 있어라는 느낌만 주게 되면 유저들의 불만이 이렇게까지 폭발하진 않아요. 그렇죠. 진짜 이카루스 유저분들이 이카루스를 많이 사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요. 이런 불만들이 다 애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 애증에서 애자는 사랑했자야. 이제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이런 반응도 나오지는 않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까는 거다. 유명한 말이죠. 어쨌든 우리 유저분들의 이런 불만이 없어질 때까지 좀 빠른 개선을 통해서 좀 즐겁게 플레이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유저들의 이야기까지 속 시원히 들어본 G테스터 이카루스 평가. 과연 이카루스의 최종 평가 점수는? 이카루스는 프랑켄슈타인이다.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의미가 신의 영역에 도전했다, 괴물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 게임에서 차용한 요소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부활했다는 점, 이카루스라는 게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가치가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소 마무리에 아쉬움은 느껴지지만 최근의 PC RPG 게임에서 이만한 플레이감을 느껴본 게 과연 언제였던가 싶을 정도로 앞으로가 기대되는 타이틀인 것 같습니다. 이카루스, 제 G포인트는요, 비주얼 4점, 접근성 3.5점, 컨텐츠 3점 드리겠습니다. 이카루스는 필살기 없는 슈퍼로봇이다. 이카루스만의 강력한 한방이라고 할 만한 시스템이나 콘텐츠가 있냐고 물어보면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냥 양산형 MMORPG의 룰을 따른다고 할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바일 게임들이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고 이렇다 할 대작 MMORPG가 나오지 않는 현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는 이 정도의 게임이라고 해도 충분히 임팩트가 있고 또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G포인트는요, 비주얼 4점, 접근성 3점, 그리고 콘텐츠 3점 드리겠습니다. 이카루스는 이카루스가 되어선 안 된다. 신화 속 이카루스의 자만심을 타산지석 삼아 이카루스는 좀 더 어깨에 힘을 빼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소소한 부분에 신경을 써서 높은 완성도로서 감동을 주는 것이 차별화된 생존 전략일 것입니다. 제 G포인트는요, 비주얼 4점, 접근성 3.5점, 콘텐츠 3점입니다. 이카루스는 태평성대에 등장한 영웅이다. 자고로 영웅이란 난세에 등장하기 마련인데 나라에 대한 충성심, 해박한 지식, 뛰어난 전투 능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시대가 난세가 아니라면 그 인물은 역사 속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투기장과 같은 새로운 PVP 컨텐츠 추가와 기존 전장의 개편을 통해 유저들을 이카루스 게임 내의 진짜 영웅으로 만들어주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G포인트는요, 비주얼 4점, 접근성 3.5점, 컨텐츠 3점 드리겠습니다. 네, G테스터 평가에서 이카루스의 아쉬운 소리도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유저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비상하는 이카루스가 되기를 저희 G테스터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응원하겠고요. 더불어서 여러분 게시판에도 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평가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있는 평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시작. 아, 눈 아파, 눈. 아까워. 맞춰면 된다. 시작.